안녕하세요, 여러분. 애터미 속속TV의 서은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물이에요. 애터미에도 물이 있나? 이렇게 의아해 하실 분도 계신데, 애터미의 해양 심충수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2016년부터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퀴즈를 낼게요. 2017년부터 어떤 애터미 지사가 있는 어떤 나라에 수출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되는데. 자, 보세요. 이 나라, 이 글씨, 어떤 나라 글씨일까요? 무슨 숫자도 없어. 가격이 그리고 숫자도 없어요. 이 나라가 캄보디아라는 나라예요. 애터미 캄보디아는 2016년도에 지사가 났고, 어떻게 이 조금 제가 보기엔 좀 어려운 나라인데 정말 이 좋은 물을 다른 나라 아무 나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이 나라는 이렇게 좋은 물을 이렇게 수출을 할까 이제 알아보니까 2014년도에요. 우리 애터미에서 그 캄보디아의 열악한 지역에 있는 서민들이 그 깨끗한 물이 없어서 막 질병에 이렇게 시달리고 하는 모습을 보고 우물을 건립하고 정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애터미에서 1억 원을 거기다가 이제 후원금으로 내고 그 사업에 같이 이렇게 동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가 우리 회장님이 어려운 나라에 그래도 이런 좋은 물을 먹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비롯되었다고 보는데요. 물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이게 500ml거든요. 여기 이제 작은 크기인데 이 500ml가 20병에 12,800원이에요. 택배비가 없고. 그 다음에 이 큰 거는 1.2리터예요. 1.2리터가 9병이 들어있고 보통 우리 애터미 쇼핑몰에서 오후 5시까지 입금을 하면 그날 바로 출발을 시켜서 다음날 물건을 대부분 받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 물은 오늘 5시까지 주문을 하고 입금을 하면 내일 출발을 시켜요. 그래서 모레 우리가 받을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하루 이틀 정도 더 걸린다는 거 알고 주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양 심충수는 말 그대로 바다의 그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려서 먹는 건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동해안의 고성의 그 앞바다예요. 고성의 앞바다인데 바다 밑에 200m까지는 표충수라고 부르고요. 표충수. 그 다음에 그 200m 이하를 모두 심층수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보통 물은 500m 이하부터 해갖고 1500m, 500m에서 1500m 이 깊은 곳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데 우리 애터미는 여기 깊이가요. 거의 605m 깊이에서 근데 어떤 방식으로 끌어올리냐면 이 물을 이렇게 끌어올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긴 관을 통해서 물을 끌어올리는데 여기에 이제 취수장, 물을 여기다 모아서 취수장이 여기 있어. 플랜트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제 물을 이렇게 끌어오겠죠. 그런데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처음에 이렇게 물을 끌어올리면 짠 바닷물을 끌어올리면 소금물을 없앤 물을 탈염수라고 하는데 이 소금물을 없애는 이거는요. 어떤 방식으로 뽑아내냐면은 역삼투압 방식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삼투압 방식 이런 거를 많이 배웠죠. 삼투압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죠. 삼투압은 뭐냐면 이렇게 농도가 낮은 물이 있고 이쪽은 농도가 낮은 그냥 맹물이 있어요. 농도가 낮은 물이 있고 이쪽은 소금물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간에 반투막이라고 반투과하는 이 막이 있는데 이 막을 이렇게 놓으면요. 여기로는 아주 그 물만 빠져나갈 수 있어요. 다른 소금기라든가 이런 뭐 그런 다른 것들은 못 빠져나가고 완전히 그 H2O 순수한 물만 빠져나갈 수 있는 이 반투막을 여기다가 이렇게 세우면요. 보통은 여기가 이제 맹물이다. 그리고 여기가 소금이다 그러면 이 물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은 똑같이 이렇게 양이 있었는데 물이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은 이렇게 높아지고 이쪽은 이렇게 낮아지겠죠. 높이가. 이게 삼투압이거든요. 이 압력차를 삼투압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배추 이렇게 수분이 가득해요. 근데 여기 바깥에다 이제 소금물을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수분이
이 진한 이쪽으로 이 연한 이 물이 이 진한 소금, 농도가 진한 이 소금 쪽으로 이렇게 수분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이게 삼투압. 그래서 이렇게 이 배추가 숨이 죽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삼투압인데 우리는 어떤 방식이냐면 삼투압이 아니라 반대로 역삼투압 방식을 쓴 거예요. 이거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는 맹물이 있고 여기는 소금물이 있어요. 여기 반토막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압력을 가해 주는 거예요. 압력을 가하면요. 이 반토막을 통해서 이쪽으로 반대로 소금기는 남아 있고 물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맹물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역삼투압, 반대로 역삼투압 방식이거든요. 이 부분이 여기라고 치면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뽑아 올리잖아요. 물을 이렇게 서서히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바닷물이 올라오는데 이 반투막, 반투과 막, 이 막을 또 여기서 이제 압력을 주는 거예요. 어디서 이제 기술적으로 어디 부분에서 이렇게 압력을 이 부분에 막 주면은요, 압력을 주면 이게 이쪽으로 뭐가 빠져나가냐면은 깨끗한 물, H2O 맹물만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물, 요 빠져나온 물을 뭐라 부르냐면 탄염수, 소금이 빠진 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게 탄염수라고 부르고, 그럼 여기에는요, 그러면은 미네랄이 농축된 미네랄 농축수, 미네랄 농축수에다가 또 소금이 들어가 있는 미네랄 농축수하고 소금을 또 따로 빼내는 거예요. 따로 빼낸 후에 이 소금을 빼버리고 이 소금을 미네랄 농축수만을 이 탄염수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 탄염수로 가져가서 두 개를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 혼합을 해서 조합을 하는 거예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 미네랄을요 3대 1대1의 비율로 해가지고 이 탄염수에 섞어줘서 이게 심층수가 되어서 우리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금기가 다 빠지죠. 그리고 미네랄은, 그러니까 우리 정수기가 보통 역삼투압 방식이 많은데 그게 이렇게 모든 거를 싹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맹물만 먹게 되면 여기에 영양가, 미네랄이 없는, 그냥 영양가가 없는 물만 우리가 먹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정수기들이 많은데, 바다는 굉장히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 더러워서 이 물을 어떻게 먹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심층수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 북극의 차가운 바닷물이 그 빙하랑 만나요. 빙하랑 만나서 이게 녹으면서 온도 밀도 차이에 의해서 표층수 밑으로 깊은 바다로 이게 물이 가라앉는 거예요. 가라앉아 갖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순환을 천천히 뭐 1000년, 2000년에 걸려서 순환을 하면서 이게 이제 심층수가 형성이 되는 건데, 햇빛이 표층수에는 도달을 해요. 여기 심층수에까지는 햇빛이 도달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유기물 없고 세균도 없고 미생물 번식도 없고 그런 아주 청정한 이쪽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이 심층수 이쪽은요, 키는요 2도씨예요. 2도씨면은 손을 넣으면 아주 차가운 물, 그게 2도씨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차가운 물인 거예요. 다른 더러운 미생물들이 살 확률이 또 적고 그런 세균들이 거의 살지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이 표층수하고 심층수는요 물과 기름 같은 사이래요. 두 개를 떠가지고 이렇게 한 그릇에 넣고 섞잖아요. 그럼 표층수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고 심층수는 밑에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런 실험이 있더라고요. 이 표층수는 이 표층수끼리만,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물이 거기서 순환을 해요. 심층수는 심층수 안에서 끼리끼리 순환을 해요. 그래서 이 표층수하고 심층수가 섞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 표층수 위에 여기에 오염된 것들이 많잖아요. 오염된 것들도 많은데 그런 게 있지만 이 심층수하고는 섞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바다 오염 로부터 안전하다. 이 관을 이렇게 이제 바닷속에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표층수를 지나오면서 이 표층수가 일로 들어오면 어떡하나 라고 또 걱정이 됐을 수 있는데, 이 관은요 우리나라 국내 유일하게 최초로 이음매가 없어요. 이음매가 없는 단일관이에요. 이 단일관은 뭐냐면 보통은 이렇게 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오다가 연결 너무 기니까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요 사이에
요 이음매가 이렇게 좀 느슨해질 수도 있고 요 부분으로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고 오염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요, 이 이음매가 없어요. 중간에 이음매가 없이 단일관이에요. 단일관. 이렇게 그냥 단일관으로 이렇게 쭉, 그리고 이 관이요, HDPE 관이라고, 이게 아주 고강도이고 친환경 플라스틱인데 환경 호르몬이 없고 무독성이고 반영구적이라서 철심 피복관으로 되어 있어서 녹이 슬지가 않아요. 깊숙이의 강한 그 압력에도 충분히 이거를 이제 견딜 수 있는 이제 여기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안전하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요. 해양심층수가 왜 좋은지를 한번 볼게요. 해양심층수가 왜 좋으냐면, 우리 이제 엄마가 아기를 가지면 태아가 엄마 양수 그 물 안에서 거의 한 10개월을 살잖아요. 양수를요, 아기들이 먹고 뱉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명체가 자라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귀중한 물인데, 그 양수의 그 미네랄의 비율이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3대 1대 1이거든요. 그 비율하고 똑같은 비율로 이 해양 심층수에 그걸 넣어놨어요. 미네랄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이제 이거는 뭐 열량을 낸다거나 살을 찌게 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잘 이렇게 흡수되고 분해되고 이렇게 잘 대사될 수 있도록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우리 몸에는 미네랄은 4% 이렇게 조금만 필요하대요. 근데 이게 부족하면 생명까지 위태롭게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미네랄은 흙, 광물 이런 거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에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 그런 인, 철 이런 것들인데, 우리 몸에 스스로 생성이 안 돼요. 생성이 안 돼서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채소, 왜냐하면 이 미네랄 같은 걸 우리가 흙 안에 미네랄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흙을 막 숟가락으로 퍼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 식물을 심어서 식물의 뿌리를 통해서 미네랄이 들어와서 그 미네랄이 잎이랑 열매랑 와서 우리는 그 시금치 잎이랑 이런 거를 먹음으로써 미네랄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섭취를 하게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좋은 거는요, 물을 통해서 먹는 게 가장 흡수가 빠르고 우리 몸에 쏙쏙 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 자체의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마시는 게 좋다는 거거든요. 그럼 주요 미네랄이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주요 미네랄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 그리고 나트륨도 들어있는데, 일단은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비율이 3대 1대 1의 비율로 들어있어요. 이건 어떤 기능을 하냐면요, 마그네슘은 우리 몸에 신경을 안정시켜줘요. 신경 안정시켜줘서 정서를 안정되게 해주는데,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막 산만해지고 우울해져요. 그 다음에 이제 칼슘은 우리 뼈와 치아를 구성하기도 하고 또 근육 수축 작용에 또 관여를 해요. 칼륨도 신경 기능을 조절을 해줘요. 수분 조절도 해주고, 또 이거는 혈압 상승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트륨 있죠. 나트륨을 너무 과하게 섭취를 하면은 혈압이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이 칼륨이 그 나트륨을 싹 빼서 소변으로 빼주는 그런 착한 역할도 하는 게 칼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이제 신경, 뼈, 근육, 그 다음에 혈액, 이런 것들의 신진대사를 아주 원활하게 잘 되게 도와주는 그런 미네랄들이거든요. 임신을 하게 되면요, 아기들은요, 엄마가 미네랄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안 쓰고 엄마 몸에서 미네랄을 다 거의 빼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엄마가 굉장히 약해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특히 심층수를 드시면 좋고, 또 이게 아기 분유를 탈 때도 이 물을 이용하면요, 소화나 이런 위장이 약한 아기들의 그 소화 흡수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고 또 잘 녹는다고 해요. 아기들한테도 이게 적합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심층수는요, 염소를 사용 안 했어요. 우리 심층수는요, 자외선 멸균 소독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염소 같은 걸 사용을 절대로 안 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번에는 경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경도는 뭐냐면은, 경도는 워터 하드니스, 그래서 물의 세기를 말하는 건데, 부드러운 목넘김과 관계가 있어요. 그 물 안에 마그네슘, 칼슘의 그 양을 거기에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거를 경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경도가 높으면은요, 쓴맛이 나고 진한 맛이
나요. 근데 경도가 낮으면 그냥 부드러운 맛이 나요. 근데 또 너무 낮아도 안 되겠죠. 보통 일반 우리 생수 같은 게 경도가 뭐 15에서 20, 뭐 30, 50 이 정도 되는데 애터미 심층수의 경도는 80이에요. 80인데 어떤 거는 또 300인 제품들도 있어요. 근데 300까지 가는 거는요, 거의 미네랄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서 가격도 훨씬 비싸지고,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은 거의 많이 섭취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것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우리가 보통 먹는 생수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물을 계속 먹잖아요. 그런 물인데도, 경도가 80까지 최대한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만큼 넣어 놓은 그러면서도 가격은 저렴하게 한 그런 대중적인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물이기 때문에 그런 물의 기준으로 해서 경도 80으로 이렇게 넣어 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경도는 어떻게 이 80으로 똑같이 이렇게 맞춰질까 궁금하시잖아요. 아까 제가 첫 번째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죠? 이렇게 바닷물이 이렇게 짠 바닷물이 와서 이렇게 반투가 이렇게 막을 거쳐서 이렇게 맹물만 이쪽으로 가고, 여기에 이제 소금이 포함된 미네랄 농축수를 따로 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따로 뺀 후에요, 여기서 또 소금을 없애요. 소금을 없앤 다음에 이 미네랄 농축수에 들어있는 미네랄을 가지고요, 마그네슘, 칼슘, 칼륨을 3대 1대 1로 딱 맞춰가지고요, 어디에다 집어넣는다 그랬죠? 아까 여기 아주 깨끗한 이 맹물, 이 물, 탄염수, 소금을 뺀 이 물에다가 이 미네랄을 가지고 여기로 슉 블렌딩을 한다 그러거든요. 여기 와서 섞어가지고 이 경도 80에 맞는 이 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항상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경도 300을 원하는 물이다 그러면은 300이 되게끔 집어넣으면 되겠죠. 지금 애터미는 경도 80만 있지만 또 앞으로는 또 300을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도 또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오메가3의 TG폼, EE폼만 지금 있지만 RTG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곧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음에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WHO라고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는데요.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를 마셔라. 하루에 마셔라라고 권장을 하고 있어요. 2리터 정도면 이거 2개 조금 안 되게 먹든지, 아니면은 이거 3병은 1,500이죠. 3병이나 이렇게 4개를 하루에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4개를 하루에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누구든지 다 똑같은 건 아니고요. 몸무게에 따라 달라요. 내가 예를 들어 50kg이다 그러면은 3을 곱하면 3, 5, 15잖아요. 그러면 1.5리터. 내 몸무게 60kg이다. 그러면 3, 6, 18이죠. 그럼 1.8리터. 내 몸무게가 70kg이다. 그러면 3, 7, 21, 2.1리터. 요렇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땀을 많이 흘리는 직종에 있다 하면은 또 물을 2리터보다 더 마실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먹는데, 그럼 3, 2, 1 법칙은 뭐냐면요. 3은 식전, 밥 먹기 30분 전에 물을 한 잔을 마셔라. 그러면 아침, 점심, 저녁이니까 이렇게 3잔이 되겠죠. 3잔. 2는 밥 먹고 나서 2시간 후에 물 한 잔 마셔라. 그러면 식후 2시간 후에. 그러면 이때 아침에 밥 먹고 2시간 후에, 점심 밥 먹고 2시간 후, 저녁 밥 먹고 2시간 후, 이렇게 또 3잔 먹죠. 그 다음에 1은 뭐냐면 아침 공복에 한 잔을 먹고요. 그 다음에 잠자기 1시간 전에 또 한 잔을 먹으래요. 그럼 모두 몇 잔이에요? 8잔이죠. 8컵 곱하기 200ml 하면은 이게 1.6리터, 1600ml, 1.6리터가 되는 거거든요. 보통 기본으로 이 정도를 드셔주시면은 우리가 하루에 땀으로, 호흡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나가는 그 물들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보충을 해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드시면 안 되는 경우가 있대요. 밥 먹는 도중에. 왜냐면 밥을 먹게 되면,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위산이 나와서 이걸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위산이 막 나와서, 진한 위산이 나와서 막 소화를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물을 막 벌컥벌컥 집어넣는다 하면 위산이 희석이 되겠죠. 희석이 돼갖고 연해져갖고 이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채로 이게
이 12지장을 거쳐서 소장으로 내려가면은 거기서 흡수가 제대로 분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도달을 하기 때문에 흡수도 잘 안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밥 먹는 도중에는 근데 뭐 어떤 의사분들은 뭐 건강한 사람은 먹어도 상관없다, 오히려 더 좋다, 이런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전체적인 그 틀은 보면은 안 먹는 게 좋고, 또 식후 바로 또 막 물을 너무 많이 마셔도 그러니까 좀 그런 시간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더 많으세요. 물의 기능을 보면요, 우리 몸의 체온 유지하는데 물이 쓰여요. 체온 유지를 해주고 면역력 강화하는데 물이 굉장히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세균이 침입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제가 이비인후과를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코랑 목 이 안쪽에 물기가 없고 이렇게 마르면, 물을 안 마셔서 마르면은요, 거기에 이제 세균이 산대요. 근데 물을 먹어주잖아요. 그러면 축축하게 물기가 있는 곳에서는 세균이 살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물을 항상 적셔주란 소리예요. 목에다 물을 항상 물기가 있게끔. 그래서 세균이 거기에 들러붙어서 살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혈압 유지. 이 물이 들어가면 이제 혈액으로 들어가는데,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끈적하게 돼요. 점성이 있게 돼요. 그럼 끈적끈적하게 되면은 이 혈액 순환이 빨리빨리 안 되고 천천히 가면서 이 끝에 모세혈관까지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병의 근원이 되고 통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주시면 좋고, 혈압 유지를 위해서 그다음에 세포 내의 수분과 이 물이 또 혈액으로 들어가서 세포 내 수분과 영양소를 곳곳으로 전달하는 데 쓰이고, 또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쓰입니다. 우리 몸에 물이 들어가면 이 혈액은 30초 만에 다 돌고, 그다음에 뇌로 1분 안에 다 가고요. 그다음에 피부로는 10분 안에 다 전달이 되고, 또 몸의 각종 장기, 우리 몸 전체는 이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이게 이제 물이 싹 다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물 한 모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빨리빨리 들어가는지. 동해 안에 고성에 이게 위치해 있어요. 또 고성이라는 곳에 이 앞바다에서 이제 물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데, 왜 하필 동해안이냐면요, 이게 이제 심층수는 깊은 물이어야 되는데, 이 서해안은요, 평균 바닷물의 깊이가 44m밖에 안 되고 남해는 100m밖에 안 된대요. 근데 동해는 굉장히 깊잖아요. 평균 깊이가 거의 1600m 정도 되니까 굉장히 깊어서 이 동해안에 있는 이 앞바다를 이제 이용을 하는데, 빙하가 이제 바닷물하고 만나서 표층수 밑으로 내려가고 이쪽 바다에서 이렇게 천년에 걸쳐서 이렇게 막 물이 순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이 물을 우리가 뽑아서 올리는데, 이쪽 동해안하고 울릉도 이쪽에 하고 거의 한 여러 개의 심층수 회사가 있는데, 거의 이 강원 심층수가요 거의 60% 시장 점유율, 60% 이상 될 것 같은데, 강원 심층수가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